네, 오늘은 집합론과 디지털적인 수의 세계, 디지털 넘버 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진법에 대한 부분들, 집합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집합론은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깊숙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에 대한 것들을 잘 알면 집합과 집합에 대한 연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하면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코드상에서 이 집합이 살짝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집합과 관련된 다양한 논제들 그리고 디지털적인 수의 세계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집합의 정의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카디널리티에서 이제 수에 대한 개수에 대한 카운트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다양한 집합의 연산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다 했던 것들이잖아요. 교집합, 합집합, 뭐 이런 연산들부터 시작해서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것들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요. 집합류, 멱집합, 파워셋 뭐 이렇게 하는데, 2에 뭐 2 to the p 뭐 이렇게 2 to the n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요 멱집합, 그래서 집합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치류, 아이소몰피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할 거고요. 집합의 분할에 대한 것들, 이제 보통 이런 집합의 분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자연수와 유리수, 뭐 무리수와 자연수 뭐 이렇게 뭐 하기도 하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적인 수의 표현, 보수를 이용한 뺄셈 등의 연산을 다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컨텐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부터 시작해서 진행해 보죠. 자, 집합이란 우리가 셋이라고 하는데, 자, 원소로 불리는 서로 다른 객체의 모임들로 모임으로 현대수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인데, 되게 재밌는 거는 제가 수학과에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학과 후배가 이제 하는 말이,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집합이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 집합 자체에 되게 심오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심오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집합이라는 거 자체를 우리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엘레멘트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통은 뭘 하냐면 어레이를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어레이가 집합이다, 그리고 어레이의 엘레멘트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배열의 원소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원소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 어레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 같은 타입의 같은 형태의 원소들의 나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정의하는 집합은 그런 게 없습니다. 타입이 없어요. 다른 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딱 해놓고 사과, 배, 뭐 채소, 사람, 그 다음에 동물 이런 식으로 들어와도 집합이죠. 원소 나열법으로 해서 지금 집합을 표현한 거잖아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집합 기호 안에다가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객체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집합의 개념은 과학, 공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집합의 개념 자체는 19세기 말에 독일의 수학자 칸토가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집합론은 수학적 사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기초로 정의하고 있고, 이 집합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한의 개념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자, 집합의 표현 이렇게 할 때 수학적 성질을 가지는 객체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 정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 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모호하잖아. 수학적인 성질을 가진다. 수학적 성질을 가지는 건 뭘까? 그리고
객체들은 뭘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수학적 성질, 그 다음에 객체들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집합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알파벳 문자, 대문자를 보통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소를 사용할 때는 소문자들로 이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 위에서 보면은 어떤 객체가 그 집합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여기서 속한다 라는 게 지금 처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정의하는 것들 생각해 보면은 집합을 이야기해서 집합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 집합을 정의한 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뒤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컬리 브레이시스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A, B, C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데 혹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데 그러면 요 원소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중요한 오퍼레이션, 중요한 연산 혹은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을 기준으로 해보죠. 파이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연산이냐면 in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in. 그래서 뭐 파이썬에서 if 10 in range 뭐 20 이런 식으로 코드를 쓰죠. 그래서 요 뒷부분에 오는 게 집합이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원소고 in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보면 이렇게.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잘 보면 그러면은 수학의 연산자 그리고 집합을 쓰고 수학의 연산자들이 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n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상에서도 보면은 for 혹은 for each. 자, 그래서 for each라고 사용하고 있는 이 구문도 보면은 자바나 다른 프로그램 랭귀지에 이런 이 구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for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도 보면 for하고 while문이 반복문으로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while은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고 for는 집합적으로 하나의 그 집합에 있는 원소 하나씩에 대해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서로 다른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for문을 사용해서 while문이랑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거는 왜 그러냐면 그 집합의 원소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는데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을 하면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처리하지 않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조건에 부합하는데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게 카디널리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가 몇 개나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Y문이랑 for문이랑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자, Y문에서 Y문의 바디를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Y문의 Y문이 이렇게 있으면 Y문에 이렇게 바디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바디를 몇 번이나 반복할까? 그러면 무한대 반복할 수 있거든요. while이 true면 while 안에 그 조건문이 true면 무한번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for는 대응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한복 반복한다.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다. 이렇게 대응되고 while문의 바디를 한 번만 수행한다. 그럼 for문의 원소가 하나다. 이렇게 해서 1대1로 다 매핑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for하고 while문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원래는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while는 조건에 부합해서 무한대까지 다 표현해서 반복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하나하나씩 카운트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for문도 보면 원소에서 하나하나씩 카운트하는 셈이니까 두 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뿐 실제로는 다른 종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원소를 보게 되면은 in 오퍼레이터 아까 중요하다. 있냐? 그 다음에 in 오퍼레이터에 슬래시를 이렇게 딱 그었어요. 그래서 원소가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뭐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자, 집합은 보면은 중복되는 원소가 없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A는 1, 2, 2, 3, 3은 1, 2, 3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집합을 정의할 때 정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 여기에 보면은 집합은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험이 없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특성을 가지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수학적인 특징을 가지는 객체의 모임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중복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죠. 중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게 있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같은 객체다. 그럼 객체는 유니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소 이렇게 하면 그 원소는 유니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수학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집합을 정의할 때 유니크한 거다, 유니크하다, 유일하다 이렇게 정의했지만 원소의 개수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멀티셋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인데 집합의 원소들을 컬리 브레이시스 요 표기법 안에 하나하나씩 나열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1에서부터 5까지 자연수의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하면 뭐 다음과 같이 1, 2, 3, 4, 5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 모든 원소를 나열하는 대신에 점점점을 이용해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상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는 전부 다 나열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조건제시법인데 이 조건제시법은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질, 여기서 얘기하는 수학적 성질이죠. 수학적 성질을 기술해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요. 자, 요거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집합 배울 때 이런 표기법이 있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얘를 잘 따져보면 S 요게 원소의 집합 기호라고 했죠. 대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컬리브레이시스는 원소 나열법하고 똑같아요. 요 컬리브레이시스 안에는 원소를 의미합니다. 원소를 묶음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 다음에 X, 바, P, X 이렇게 있는데 요 X 바는 그래서 요 X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소문자죠. 그래서 원소를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요 바는 조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X 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통은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여러분들 요거는 원래는 어떤 식의 표기냐면 x의 바에 px 이렇게 있어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유도 하는 거 있었죠. 유도. 그래서 요 x1, x2 이렇게 있고 바에 짝대기 그어서 그 다음에 그 y1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나요? 추론하는 거. 그래서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x1과 x2가 참이라고 했을 때 y2가 유도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조건제시법도 비슷합니다. 요 바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옆으로 틀어가지고 표현했는데 x의 바 p x 이렇게 한 거를 다시 쓰면은 요런 형태로 씁니다. 밑에가 x고 위에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바 3분 끄어진 그 위에가 조건이고 그 밑에가 그 원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할 때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x 그거를 옆으로 틀어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5까지 자연수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는데 요거 다시 쓰면 x는 자연수 그 다음에 x가 1에서부터 5 자연수 2고 그러니까 AND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걸 잘 생각해 보면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있었던 거, 이전 장에서 공부했던 거 그 위에다가 계속해서 개념을 엎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봐야 돼. 이거 and라는 겁니다. and. 그래서 x는 자연수. 이게 명제잖아요. 그 수로 논리죠. 그래서 x가 자연수면 true. 그죠? x가 1이면 자연수죠? true. x가 1.5 자연수가 아니죠? false.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자연수. x는 1과 5. 요 and로 묶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요 바를 이렇게 끄으면, 자 이렇게 x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연수 이렇게 있으면 1번 조건, 2번 조건에 만족하는 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지난 장에서 공부했던 추론하는, 자 그래서 그거에 이제 부합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조건, 2번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동시에 만족하는 x, 그러면은 그거를 전부 다 뽑아봐라.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뽑아봐라 해서 그게 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예제에도 여러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집합 원소 나열법을 표시해보자. x제곱은 9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x는 n이래. 그러면은 요거 얘기했잖아. x가 원소고 여기 조건을 쓰는데 x가 n, x제곱이 9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자연수이면서 x제곱이 9인 거 이렇게 보면은 양변에 루트 씌우면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첫 번째 조건에 자연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은 아니죠. 내추럴 넘버는 0부터 무한대잖아. 플러스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만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컬리 브레이스에서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Z는 유리수입니다. 요 G는 유리수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리수 3에서부터 7. 죄송합니다. Z는 유리수래. Z는 그 정수면 정수. 죄송해요. 정수예요. 정수에서 4, 5, 6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그 3과 7, 요 n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했어요. 절대값을 취하니까 4, 5, 6인데 마이너스 4, 5, 6도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해보자. 지금 보면은 앞에서는 우리 조건에 대해서 우리 그냥 원소 나열법은 그냥 쭉 나열하면 되니까 그냥 나열하면 되는데 조건제시법은 뭐 연습할 게 좀 많이 있죠. 자, 0에서 1 사이에 있는 실수 집합. 그래서 x는 실수이고 그 다음에 0과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n은 정수이고 그 다음에 x는 2n 플러스 1이고 n이 10보다 작다. 2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러 개의 답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2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홀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인데 지금 보면 x는 2n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자 x는 2n 플러스 1 요거 하고 n이 0, 1, 2, 3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은 0 하면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n이 1이면 3이고 2면 5고 7이고 이렇게 대응이 되죠. 홀수인 거예요. 홀수. 이게 보면은 이제 나중 가면 막 머리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거이기도 한데 네, 그래요. 교수만 재밌죠. 네, 교수만 재밌습니다. 네, 그냥 쓰면 됩니다. 자, 벌써 나오셨어. 카디널리티. 그래서 집합 S에 있는 서로 다른 원소의 개수
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집합의 원소의 수 이렇게 해서 S의 카디널리티를 할 때 양쪽의 바를 표시해 가지고 개수를 표현을 해요. 카디널리티를 표시를 해요. 자, 그래서 A 13579 이렇게 쓰면은 원소의 개수는 5개. 그 다음에 집합 B가 1이라고 하면은 원소의 개수는 하나. 집합 N 자연수에는 원소의 개수가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무한계이기 때문에 무한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무한대로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무한대는 수가 아니에요. 상태인 거예요. 상태다. 무한대는 상태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유한한 경우 finite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finite는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집합 S는 무한집합, 개수가 무한되면 무한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집합에서 유한집합인지 무한집합인지 구별해보자.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공대생의 집합은 유한집합이죠. 무한대일 수가 없잖아요. 딱 떨어지잖아요. 5의 배수인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입니다. 네. 되게 재밌는 건 5의 배수의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인데 2의 배수의 집합은 2의 배수의 자연수의 집합은 무한집합이에요. 그죠? 근데 그 무한집합 안에 또 무한집합이 들어있어요. 자연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연수는 2의 배수도 무한대, 5의 배수도 무한대. 그래서 요 집합에 대해서 집합론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말년에 미쳐가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심도 깊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집합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수에 대해서는 2하고 5 사이에서는 2 지금 보면은 개수는 2개죠. 3, 4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유리수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의 있어서 유리수는 무한대입니다. 그 다음에 n은 짝수 무한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리수가 더 클까요? 아니면 자연수가 더 클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으면 유리수가 더 클까요? 무리수가 더 클까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유리수, 분자로 표현되는 유리수는 자연수하고 크기가 같아요. 무리수는 자연수보다 더 큽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의 합집합이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굉장히 큽니다. 리얼 넘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2의 배수 집합 있죠? 아까 얘기했던 2의 배수 집합의 크기랑 자연수의 집합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기가 또 같아요. 되게 무한대는 아주 미쳐버렸다고 얘기했죠. 되게 어려워요. 자, 지금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건데, 카디널리티를 표현해보자. 개수를 표현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개수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셀 수 있는 집합,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였냐면, 0과 1, 그리고 덧셈으로 닫혀진 집합, 그게 자연수 집합이었어요. 그러면 그 자연수 집합으로 묶음을 이렇게 조건집합을 통해 가지고 묶음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집합, 자연수 집합? 그러면은 궁금했던 게 내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정수하고 자연수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둘 중에 뭐가 더 클까? 대소 관계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유리수하고 자연수하고 둘 중에 뭐가 더 크지?
그 다음에 무리수하고 자연수하고 실수하고 자연수하고 뭐가 더 크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념을 정립한 게 뭐였냐면 1대1 대응 함수 이렇게 한 거예요. 자, 1대1 대응의 함수 요거는 뭔가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되죠.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돼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돼야 되죠. 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죠? 1대1 대응인 함수다 라는 것 자체가 사실 원투원 커레스폰던스인데 1대1 대응 함수이려면 1대1 대응이면서 위로의 사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온투 릴레이션십이다. 그래서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전부 다 대응돼야 되고 그게 하나씩만 돼야 된다. 대신에 정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에서부터 두 개로 대응되는 것은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에서도 이렇게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한집합인 경우에 S1이 S2의 진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은 S1과 S2는 서로 다른 카디널리티를 가집니다. 그래서 S1이 진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했던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던가? 헷갈리는데? 요거였던가? 아니면 S1 요거였던가? 요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 요 부등호가 있다는 거는 S1하고 S2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S1하고 S2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S1이 S2에 완전히 쏙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 012와 ABC가 같은 카디널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 그래서 개수를 센다고 했잖아요. 카디널리티는 개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집합의 카디널리티랑 그 다음에 다른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같은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라는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B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하고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으면 요 집합, A 집합과 B 집합은 그 개수가 같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A에 있는 모든 집합에 대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B라는 집합하고 1대1 대응을 시켰는데 B가 매칭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럼 B가 더 크다. 라고 정의하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지금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countable set, countably infinite set 요 얘기가 나옵니다. 셀 수 있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무한대도 그 수학자가 아까 미쳐버렸다 했죠. 이게 생각했는데 무한의 개념을 머릿속에 담으면서 생각했던 게 무한도 빠르게 확산하는 무한이 있고 느리게 확산하는 무한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하나씩 세워갈 수 있는 무한대가 있고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파파파파 이렇게 늘어나는 무한이 있다. 이런 개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무한집합이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카디널리티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카운트 할 수 있는 내가 셈을 할 수 있는 무한대가 있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한대가 있는데 그러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는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수 있죠, 자연수 있죠. 자연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자연수가 기본이니까 자연수를 정수로 1대1 대응을 해봤어. 그랬더니 정수에 있는 모든 원소는 자연수하고 1대1 대응이 돼요. 1대1 대응돼요. 믿기 어렵겠지만 1대1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로 대응이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카운터블 하다라고 정의하자 이렇게 합니다. 정수의 집합이라 했는데 자연수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에 있는 집합들은 카운터블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리수와 알파벳으로 만들어진 유한한 길이의 스트링인 집합 시그마
스크리닝 클로저에 대한 얘기인데 왜 여기 이 알파벳이 나오는지는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자, 요리수들로 만들어지는 유한한 길이의 스트링의 집합, 시그마 스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자, 자연수 집합이 가산적으로 카운터블이 무한함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자연수 집합과 정수 집합 사이에서 1대1 대응 함수 f가 존재한다. 자, n이 홀수인 경우, 그 다음에 봐봐요. fn 디바이드 n, 2 플러스 1. n이 짝수인 경우에는 fn 디바이드 n, 2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두 식을 합치면 1대1 대응으로 돼서 자연수 집합은 가산적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여기서 정의한 거는 정수 집합을 가산 집합으로 하고 자연수로 역으로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자연수하고 정수하고 매핑시키고 그 다음에 자연수하고 유리수하고 매핑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자연수하고 정수 집합으로 지금 매핑을 시킨 겁니다. 사실 두 개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거예요. 자연수 0,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좀 더 부연 설명하면은 이게 지금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그 자연수,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있는데 유리수, 무리수, 실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있어요. 그 값을 보면 그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대응시키는 거는 정수 마이너스 무한대, 정수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봐가지고 자연수를 유리수로 매핑시키고 그다음에 무리수하고 비교하고 실수로 비교하는 게 사실 그 대칭이 되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수학과 1학년 때 공부하는 거는 해석하기거든요. 그래서 자연수 0부터 플러스 무한대, 0부터 플러스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로 매핑이 되고 그게 이제 유리수, 무리수, 실수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지 같죠? 네, 그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학과 아니니까 그냥 설명은 하지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0은 0으로 매핑을 하고 아까 얘기했을 때 그 실수는 디바이드 n 디바이드 n 2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디바이드 n 2 이렇게 하고 얘는 홀수, 얘는 짝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짝수 생각해보면 2, 4, 6 이렇게 되죠. 자, 요거 디바이드 n2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만 취하는 거거든요. 자, 2 하면은 1, 2, 3, 8 하면 4죠. 그래서 1, 2, 3, 4가 쭉 나와요. 그러네. 1, 2, 3, 4가 나오네.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2의 배수, 짝수들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매핑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고, 상태라고. 그래서 짝수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매핑을 시켰어요. 얘를 보면 홀수 1이잖아요. 1 나누기 2 하면은 0이죠. 몫으로만 나오니까. 그러면은 플러스 1 나와요. 그 다음에 3 나누기 2 하면은 1.5잖아. 그러면은 소수점 날라가고 1만 남죠. 1 더하기 2 하면 2. 그 다음에 또 해볼까? 3 나눴죠. 5 하면 2.5죠. 0.5가 날라가고 2 더하기 1 하면은 3이죠. 쭉 하면은 홀수는 1, 2, 3, 4, 5, 6, 7, 8, 9, 10으로 매핑이 되네? 되죠. 그러니까 홀수는 플러스 무한대로 매핑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두 개 1대1 대응이 됐네? 그러니까 자연수하고 정수는
같은 카디널리티를 가지네. 이게 사실상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왜냐면 자연수, 마치 우리는 정수가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연수라는 것 자체를 통해 가지고 자연수를 쪼개니까 정수로 1대1 대응이 돼서 무한대 개념이 이게 형성이 됩니다. 자, 어렵죠? 보통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는데 증명하라 이렇게. 자, 그래서 디바이드, 디비전 이렇게 합니다. 자, 집합론에서 관심을 두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전체 집합, 유니버셜 셋에서 U라고 표기하고요. 어떤 원소도 가지지 않는 집합을 empty set, 공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파이 또는 컬리 브레이스, 비어있는 컬리 브레이스로 표기를 합니다. 자, x는 자 조건이 이렇게 돼 있죠. x제곱 마이너스 5는 0, x는 정수인 경우 집합을 구해보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조건, 콤마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and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조건을 다 부합을 해야 됩니다. x는 정수, x제곱 마이너스 5는 루트 5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는 지금 보면은 그 무리수죠. 얘는 정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결과는 공집합입니다. 이렇게 해요. 자, 자연수 집합 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z 정수 집합, r 실수 집합, q 유리수의 집합 뭐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R에서 Q를 빼면 무리수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오캄의 면도날, 뭐 데데킨트의 정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0과 1 사이에 있는 수. 그래서 무리수가 0과 1 이렇게 있는데 0과 1 사이에서 유리수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리수는 카운터블 해요.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 카운터블한 무한대가 존재해. 네. 정수도 무한대인데 1, 2, 3 이렇게 무한대인데 0과 1 사이에서의 카운터블한 무한대가 존재하고, 요 카운터블한 무한대 사이에서 카운터블 하지 않는 무한대가 요 안에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카운터블 하지 않는 무한대는 무리수라고 하고, 여기 있는 카운터블한 무한대를 유리수라고 하고, 요 굵직굵직하게 한 거를 우리 자연수 혹은 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환상적이죠. 자,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집합의 의미도 공집합이냐, 뭐 자연수 집합이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집합 잠깐만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